최근에 미국의 증시가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니까 미국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표지수 S&P 500지수 올해 목표가를 서둘러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미국 증권사 11곳이 S&P 500지수 연말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약세론을 펼치던 대형 투자 은행들이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S&P 500지수가 8천까지 올 수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 3월 25일 기준 5,200대였던 S&P 500이 연말까지 4,625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망치를 다시 반대로 5,535로 높이면서 강세론으로 돌아섰어요. 모건 스탠리 역시 기존 전망치 4,500을 거둬들이고 내년 2분기까지 5,400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이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5,600. 도이치방크가 5,500. 이렇게 주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비관론자였던 웰스파고와 모건 스탠리가 낙관적으로 돌아서면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 중에서는 이제 JP모건만 유일하게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켓워치가 S&P 500 전망치를 발표한 15개 투자은행 리서치 업체를 분석할 결과 5,000선 이하를 전망하는 기업은 이제는 JP모건 뿐입니다.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S&P 500이 지금보다 21% 하락한 4,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21%나 떨어진다면 2022년 재작년처럼 다시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10% 떨어지면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15개 기업의 전망치 평균이 5,289, 중간값이 5,400입니다. 일각에서는 5년 뒤면 다우지수가 6만, S&P 500이 8천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8천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5년간 S&P 500의 수익률이 5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5,300 아닙니까? 5년 동안에 5,300에서 8,000까지 오른다면 5년 동안에 S&P가 50%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가 8,000이라면 엄청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 5년간 보면 2019년 5월부터 현재 2024년 5월까지 5년 동안 S&P 500 지수 88% 상승했거든요. 100% 2배죠? 100% 조금 안 됩니다. 88% 상승한 것에 비하면 앞으로 5년간은 오히려 더 적게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 에디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1920년대 월가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호황을 누린 광란의 20년대에 빗대서 광란의 2020년대를 보낼 경우 이러한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936년 이후 평균 성장률인 연간 8.8%를 상회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 3.1%를 웃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보면 5월 20일부터 24일 이번 주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또 FOMC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주요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4만선 돌파했습니다. 새로운 장을 열었죠. S&P 500도 처음으로 5,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주가지수는 4월 말부터 4주 연속, 다우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지수 모두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었습니다. 낙관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톰 리 창업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의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 초 언급했듯이 5월에는 시장이 5월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매수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 같은 예상이 적중했다면서 다음 주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AI 열풍의 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 역시 이번 주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5월의 CPI 등 경제지표가 둔화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졌는데 제롬 파월 의장도 비교적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한 연준의 전체적인 시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도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 내용을 통해서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및 금리 전망,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애틀랜타 연은이 주재한 2024 금융시장 컨퍼런스 환영 연설에서 기본 전망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대부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연 2.6%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속해 있는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회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0.5%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0.25%씩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2번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연초 조사 때는 3번 인하를 예상한 것에 비하면 한 번이 줄어들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옐런 젠트너 회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도 줄었고 그 시기도 이전 예상보다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을 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4%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는 못 내려올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정점이었죠. 9.1%일 때 그때보다는 훨씬 낮은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변동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약 48%는 연준이 오는 9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연합회 초청 토론에서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예상보다도 험난하다면서 이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금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